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오늘 9시부터 주로 이제 10시까지 잠시 공개 방송인데 오늘은 투자 비법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고했듯이 2023년 기회의장 10배그 가자 10배 10배그라는 말이 10배입니다. 10배그 10배 주식 투자 비법 관련돼서 장기 투자죠. 관련된 얘기를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는 아주 기회의 장이다. 주식은 이미 랠리를 시작했고 저점은 작년 12월에 배워야 산다에서 2022년도 9월 30일경 코스피 지수 2134포인트가 바닥이다. 찍었다 바닥은. 그래서 일단 올라갈 거다. 다시 1분기 때 1분기 잠시 내려오더라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해서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2134 깨진 건 4분기가 될 거다. 그래서 올해 장은 오히려 상저하고가 아니라 중반까지는 오르고 하반기가 오히려 안 좋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월달 벌써 랠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작은 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한번 사면 인생 역전을 위해서 반드시 사면 최소 10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확보를 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매매는 따로 온 계좌 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10배 날 수 있는 주식 어떤 비법이 있는지 그에 대한 투자 비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2년 H7배는 100배, 200배 올라갔어요. 사실은 100배 이상 올라갔죠. 제가 원래부터 50배 간다 그랬으니까 100배. 그다음 DB하이텍은 제가 결혼했던 주식 제 추천가에서 뭐 10배는 반드시 간다 그랬는데 15배 정도 갔고 바닥 대비해서는 최저가 대비해서는 25배. 이것은 과거 거고요. 토마토 TV 저는 지금 현재 여기서 활동하고 있죠. 토마토 TV와 이토마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토마토에서 오시면 투자 클럽 생방송 이렇게 있죠. 이거 누르시면 또 최변 전문가 롱쇼. 저는 이제는 현물방하고 선물방 통합돼서 주식 투자만 합니다. 지수 옵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지수 선물 옵션 하지 않고요. 해외 선물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주식 투자만 합니다. 현물 주식과 선물 주식. 그러면 선물 주식은 선물 계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최대 우량주 한 150개 정도 그 안에서 한 20개 정도 매매하고 현물 주식도 장기 투자는 코스피 200으로 합니다. 소형주로 장기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물방에서 선물방에서 같이 현물방 선물방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통합돼서 1월 1일부터 제가 올해 제 계획은 주식 선물 계좌에서 1000만원 1억 2000이면 2억 1500이면 1억 5천 10배는 아마 롱숏 투자로 10배를 낼 걸로 보여요. 롱숏 매매로 현물은 뭐 10배 가려면 1년에 10배 갈 수는 없으니까 대형주니까 장기적으로 당연히 10배 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자 클럽 이렇게 오면 제가 이제 여기서 전문가 롱숏 투자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선물 계좌를 주식 선물은 선물 계좌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물 계좌 만드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요거 바로 가게 누르면 나오니까 아니면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실패 없는 주식 선물 모든 것 1탄 제가 실패 없는 주식 선물 모든 것 1탄 2탄 3탄 매달 1월달 1탄 2월달 2탄 3월달 3탄에서 주식 선물로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요점 정리 아카데미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탄 기초편을 해드리고 31일날 2월 7일 해드리고 2탄부터 시작해서 3탄까지 해서 완성을 시킬 겁니다. 주식 선물에 관련된 강의는 했지만 그래도 리스크 없이 선물은 질릴 수 있기 때문에 질러서 확실히 방향성 매매를 하면 인생 역전이 쉽게 됩니다. 우리가 2021년도죠.
선물로 뭐 10배가 아니라 40배 내신 분도 있고, 뭐 10배는 뭐 기본, 현물 주식이 뭐 3, 4배 갔으니까 3배면 10배잖아요. 그죠? 집중하신 분들은 그렇게 있고, 그래서 저는 올해는 현물 주식과 선물도 롱숏하고, 현물 주식 선물과 주식은 롱숏까지 같이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요거 하려는 게 아니라 텐베거 10배 갈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올까, 그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패 없는 주식 인생 역전 투자법은, 주식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실패 없는 주식 인생 역전 핵심 투자법은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겠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동방모사 재변 전문가는 뭐 10% 20%에 비해서 단기 매매 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주식을 사서 10배 갈 주식이, 제가 미리 처음부터 유료 회원방에서는 추천 최초부터 10배, 이거 10배 간다 그러면 갔습니다. 다 50배 간다 50배 갔고, 제가 장기로 장기 투자 전문가로서 아마 대한민국 1등일 거예요. 매출 기준은 뭐 회원 매출 1등이지만 책으로도 내가 완벽하게 장기 투자를 써놓고, 그 책에서도 써놓은 게 다 맞아졌죠.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종목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한두 종목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올해 지금 정도 현재 가격에 1월 저가 정도 현재 가격에 사도 10배 나온 주식들이 좀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이제 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죠. 인생 역전은. 아마 지금 바닥에서 두세 배 올라가면 고점이 사상 고점을 뚫는다, 그 주식 있으면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럼 두세 배 오르는 거죠. 회복만 해도. 두세 배 오른 상태에서 세 배 오르면 10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배 주식은 지금 수두룩히 많아 여러 개 됩니다. 그걸 사서 기다리라는 거죠. 한 푼에 더 사고. 실패 없는 주식 인생 역전을 하려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멀리하라. 이게 찰리 먼거라는 투자대가 워런 버핏의 회사 버커스 해셔웨이라는 투자 회사에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친구예요. 근데 워런 버핏을 이제 대신해서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멀리하라. 즉, 이 규칙을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환상적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평생에 걸쳐서 훨씬 앞서게 될 것이다. 이게 장기 투자라는 거죠. 워런 버핏도 장기 투자지만, 워런 버핏 코카콜라 사가지고 수십 년 갖고 있다가 지금 뭐 몇 프로 좀 줄었고요. 또한 이제 여러분들은 전기차로도 10배를 구경하지도, 전기차 수혜주 10배를 구경도 못하고 중간에 몇십 프로 팔아먹고 아직도 지금도 안 갖고 있죠. 그죠? 대다수가. 근데 워런 버핏은 BYD라는 주식을 실제로 투자를 해줬죠. 2008년도에. 지금 한 15년 정도, 16년 됐나? 2008, 9, 10, 11, 12. 한 15년 정도 만에 28배 올랐어요, 주식이. 15년 동안 엄청나게 수익이 본 거죠. 그때 투자한 금액을 보면. 그때 중국의 전기차는 2008년도니까, 이제 BYD가 막 시작해가지고 전기차를 하겠다고 막 그러고, 전기차 제대로 만든 것도 뭐 만들긴 만들지만 그랬는데, BYD에 투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삼성에서도 좀 했는데, 워런 버핏이 해가지고 장기 투자를 잘하니까 그 했어요. 그죠? 중국이 전기차로 1등 가겠다, 세계 자동차에서. 그렇게 국가 정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국은 엔진 자동차 대표 기업이 없으니까 중국은 세계 GDP로 2등인데 자동차는 없죠. 그죠? 그래서 전기차로 가겠다 그래서 했으면, 그러면 나는 누구 따라가요? 워런 버핏을 따라간다든지, 그 사람 눈으로. 아니면 중국의 1등하는 기업을 사면 되는 거죠. 중국이 최고 세계 1등 가겠다.
그럼 그 핵심 수혜주 사면 돼요, 그죠? 세계 1등 가겠다 하면 핵심 수혜주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투자법이죠, 그죠? 사실은. 그건 우리 투자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매매도 잘 못하는데 샀다 팔았다 계속 하는 거죠. 차트에 매매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트 가지고 저랑 싸우면 저랑 같이 매매하면 제가 당연히 이기겠죠. 왜냐면 저는 차트에 마법 같은 차트 비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틀려요, 그죠?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신만의 어떤 투자 매매 기술도 없으면서 또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TV 보고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문 거는 이해하지 못한 것들 멀리하라. 단기적 환상적인 것, 즉 단기 매매를 해서 짧게 뭐 10% 먹고, 야 은행 이자가 뭐 3%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일주일만 10% 먹고 나왔네. 1년 만에 20% 벌었어. 은행 이자는 훨씬 크죠. 개인 투자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잘 모르면서 한 거죠. 그럼 결국은 돈이 날아가는 거죠. 도박이 그런 거죠. 도박은 처음에 하토도 이제 기술만 조금 배워놓고 그러면 참여 치면 되죠. 돈을 처음에 좀 따다가 나중에 잃어요, 그죠? 그래도 그래서 도박 치듯이 타짜도 결국은 돈을 잃고 죽임도 당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주식을 도박 치라니까 다들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찰리 문거는 투자자로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덕목을 꼭 찾았죠. 왜 모르면서 사고 팔고 하냐? 모르면서 대출도 받고 이자도 못 내면서 대출 받아서 주식하고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고, 남들이 다 부동산 막 날리니까 지금 안 하면 늦을 것 같고, 남들 옆에서 부동산으로 막 돈이 올라갔다. 부동산 팔아서 아니라, 나는 10억짜리가 지금 20억 갔어. 10억 벌었네. 아니면 3억짜리가 5억 갔네. 2억 벌었다고 그래서 가죠. 이자라도 해야 됐다. 그래서 대출도 받아가지고 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리스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가격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에 대한 생각을 다 전략을 짜놔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잘 모르면서 막 하면 그냥 집 한 채 사가지고 있다가 다른 한 채도 사 올라가면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뒷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지금 시장에 보면 늘 주식, 그 부동산 얘기 많이 하죠. 인터넷 보면 뉴스에서 부동산 올해 전망, 무슨 부동산 전망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냐고, 그죠? 부동산이 한번 빠지면 시즌 고점 찍고 내려가면 6년간 내려가요. 6년간 내려가지 않더라도 안 올라갑니다. 주식은 좀 달라요. 주식은 내려갔다 1년 내려갔다가 또 1년 만에 그 회복하고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주식은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죠. 동산이고, 부동산은 움직이기 힘든 부동산이기 때문에 한 번 사고 팔기가 현금화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부동산은 가치가 끊임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 법인에서 부동산 사면 감가상각 20년 동안 제로로 만들죠. 감가상각 다 해서 가치를. 부동산은 PER이 20이에요. PER 수익 기준을 보면 월세 받는 수익 기준 보면 20년 동안 나의 원금을 투자 금액을 월세 받아 투자 금액만큼 맞는 거죠. 투자금만큼. 주식 그러면 부동산은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부동산도 지금까지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인구가 느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인구가 줄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근데 주식도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반타작 빠지기도 하지만, 근데 주식은 그 기업에 대한 거죠. 그 기업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큰 기업들은, 중소형주들은 끊임없이 성장 못하니까 주가도 올라갔다 제자로 올라갔다 제자로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가치가 증가되는 기업은 몇 년이 지나면 또 사상 고점을 돌파해 놨어요.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 테슬라 다 그런 겠죠, 그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사상 고점 또 돌파할 거예요, 그죠?
그것은 주식 기업이니까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것은 등락을 해서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자, 찰리 문건은 이렇게 워런 버핏도 그랬죠. 수면제 먹고 10년 뒤에 일어나라. 그럼 장기 투자 성공이다. 장기 투자 종목을 사놓고 그 기업이라는 것은 체질적 구조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죠? 부동산은 하나의 도시를 서부 대개발하는데 중국도 한 10년 걸렸는데, 그럼 서부 대개발 시작하기 전에 서부 대개발 계획자 이제 첫 삽을 뜨면 그때 서부 대개발하는 최대 수혜주를 사면 되는 거죠. 그게 중국. 그럼 우리나라 주식 중국에 직접 투자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2099년도 후반 90년도 후반 2000년 초에 그럼 우리가 중국이 서부 대개발하는 엄청난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도시 만들면 그때는 뭐 가서 포크레인도 가고 중국으로, 그럼 중국에 원자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철강석, 석탄, 뭐 시멘트부터 막 원자재. 그럼 원자재 실어나는 벌크선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 원자재 안에 또 제품이나 막 실어나야 되니까 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해외에서 들어가니까 호주나 브라질 뭐 이런. 그는 배가 엄청, 자동차로 나른 게 배로 원자재 날려야 되잖아요. 도시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배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 초에 우리나라 조선주를 샀으면 147회 현대미포, 현대중고, 우리나라 제일 큰 중고, 미국, 일본 이겼던 55배 올랐고. 근데 지금은 조선이 성장을 못하죠. 서부 대개발 같은 건 없어지죠. 그럼 중국이 서부 대개발 최대 했을 때 최대 수혜주가 조선이었는데, 그 다음에 조선과 그 다음에 화장품, 뭐 먹거리 이런 거였는데, 전국 서부 대개발 같은 그만한 모멘텀이 지금 세계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조선주라든지 화장품주라든지 음식료주는 그때 사상 고점을 돌파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투자법이 실패하지 않는 투자, 실패 없는 투자법이에요. 그죠? 근데 작은 산을 보고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한 10년 정도를 투자를 해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 때. 그래서 찰림과 오름 같은 투자 철학입니다. 이게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데 계속 뭔가 해요. 그죠? 제 방에서도 2015년도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보니까 2억 정도, 2억도 안 된 돈 가지고 40억대. 2018년도 5천만 갖고 오신 분은 2021년도 말 주가가 높았을 때 기준으로 20배. 아니, 5천만은 참, 54, 20, 40배, 20억. 1억이 10억.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럼 또 2020년 주가 폭락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내려왔겠죠? 그래도 지금 만약에 수면제 먹고 사놓고 가만히 있다고 치면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또 다 사상 고점 뜨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성공하는 거죠. 근데 와, 2억치 산 게 30억 됐다가 10억으로 내려오면 20억 깨먹었다 생각해서 와, 또 올라가면 다시 팔고 그러겠죠. 그죠? 모르면서 계속 뭔가 하고 싶어요. 그죠? 매매를. 빨리 이익을 실어내고 싶고. 처음부터 투자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 못하면 그냥 최고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해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제 책에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투자 원칙 22년 1월 작년 초에 이제 책이 출판됐죠.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투자 원칙. 10년 전 각 100억을 받은 투자했을 경우 잔액과 수익률 2016만 기준이에요. 16년도 말. 이때 주가가 2,300포인트 뭐 이렇게 내외 있었어요. 코스피 지수. 개인 선호하는 30개 종목은 100억 투자했으면 25억 남았고요. 10년 동안. 기관들은 109억 9% 수익이 났고
외국인들은 78%나 수익 났죠. 그럼 10년 동안 78%, 1년에 7.8%잖아요. 그죠? 그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30개 종목 그걸 사야 되는 거죠. 우리 투자자 오랫동안 장기 한다면. 개인이 사는 거 말고 기관이 사는 거 말고 그죠? 그 다 손실 보는 거예요. 개인 투자 이렇게 보시면.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모르니 이해하지 못하는 게 계속 매매해서 그래요. 삼성전자의 주가 시세 형성 원리라든지 왜 삼성 주가가 주식이 저렇게 올라갔을까?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해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요건 20년도 21년도니까 22년도 총각 22년도에서 20년도 21년 2년 동안 결과예요. 동학 개미 운동이 2년 동안 막 주식을 사모기 막 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샀더니 삼성전자도 거의 더블 올라갔죠. 더블 정도 올라갔죠. 그죠? 4만 원대에서 9만 원 100% 이상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2년 또 했더니 계속 사모잖아요. 그죠? 우선주도 그렇고요. 보세요. 개인수 매수상위 일종 삼성 보통주 우선주인데 가격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보통주 사는데 우선주 왜 사는지 의사결정할 것도 아니고 아이고 지분 싸움에 들어가서 요때 당시요. 이제 22년도 초니까 삼성이 얼마 안 빠졌죠. 그 이후에 40% 가까이 거의 뭐 40%대 빠졌죠. 9만 6천 대 갔다가 5만 천 원에 왔으니까 아니 40 몇 프로 빠졌어요. 그죠? 요때는 2021년도 말이니까 6.5%죠. 22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엄청 빠졌죠. 무슨 현대차도 빠졌고요. 네이버도 반차식도 빠졌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요. 한인스도로요. 이때 당시도 이렇게 수익이 별로예요. 그죠? 21년도 말 기준으로도. 22년도 더 폭락했으니까 더 빠졌겠죠. 제가 관심이 있는 주식은 우리는 한 번도 장기 투자로 산 게 LG전자 5만 대 사 그때부터 안 샀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들도 주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NC소프트도 이렇게 샀어요. 100만 원 갖다 내놓은 걸. 그죠? NC도 19만 사가 내고 58만 원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2015년도 기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쳐다도 안 봐요 주식인데 이렇게 사요.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보시면 정권 거래세를 얼마나 내냐면 2020년도에 동학개미 12조를 거래세로 냈어요. 정권 거래세. 21년도는 15조를 냈어요. 2년 동안 28조를 세금으로 냈어요. 그죠? 한국 거래소의 수수료도 얼마나 주냐면 3,714. 대중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 동학개미들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세금 만들어주는 27조나 28조 세금 만들어주잖아요. 연간. 그러니까 정권 거래소 안 내릴라 그러잖아요. 저렇게 돈 버니까 정부 세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래소 직원이에요. 그죠? 돈도 못 벌고 매매하는 거 이렇게 보세요. 이제 또 삼성전 막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 없는 주식 투자 전략은 대상승 종목 한 종목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내 아버지, 내 오빠, 내 동생, 내 친구 사돈의 8천도 주식 흔들어 못 부르는데 왜 그럴까? 그건 작은 파 단타라든지 단기 매매만 쫓아하다가 허송세로 보냈기 때문이죠. 그럼 나도 주식 인생 루즈로 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바로 대상승 파동 주식을 찾아내 집중적 올인 투자한 후 대파동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빠져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수면제 먹고 10년 뒤에 찾아오든지 아니면 주식을 산지도 모르고 이민 갔다가 10년 뒤에 오면 엄청난 벌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거죠. 2022년도 주식이 다 폭락했어요. 그죠? 그러면 22년도 폭락해도 팔지 말아야 될 주식을 지금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성이죠. 위에 팔고 밑에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매매입니다. 그죠? 그런 거는 매매하면 되는 거죠. 진정성, 우직함이 유일한 무기일 수도 있는데 투자자들은 잘 모르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뭔가 하고자 하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 그냥. 제 유료회원 클럽에 투자 클럽에 가입해서 와도 제가 오면 닭을 싸그리 다 팔아가지고 한 종목 딱 사줘요. 그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별별 거 다 해요. 그죠?
전문가가 예약방에서 가입도 못 시켜, 뭐 가입도 안 되게 2021년도 가을부터 가입 못 하는데 가입해 달라고 손해는 괜찮다고 해서 몇 명 가입시켜 줬더니 얼마 있지도 않는데 또 나갔다가 그래도 뭐 제가 저희는 원오픈 21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예약방을 9월 1일부터 예약방 풀었으니까 9월 달부터는 작년 9월부터 아무 때 상 있으면 돼요. 그죠? 주가는 내려가면 또 올라가겠죠. 그죠?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보시면 또 그래서 자 이제는 10배가 실패 없는 주식 투자 전략에 10배거, 10배거나 10배거 10배나 100배 하는 주식은 산업 성장률보다 못 벤친 주가 상승은 없다. 동문서 재본 산업 성장률이 10배면 주가는 최소 10배 이상 가는 거고요. 산업 성장률과 주가는 최소 1배에서 10배가 차이 나요. 산업 성장이 1배 오르면 주가는 1배에서 10배까지 가고 산업성 10배 가면 주식은 100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산업 성장이 30배가 성장하면 20배가 성장하면 최대 200배까지 오릅니다. 10배가 성장하면 최소 주가 수익이 10배에서 100배가 기본 올라요. 100배는 기본 올라요. 요거를 꼭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고성장 산업주 내에서 핵심 수혜주는 기본 10배에서 200배 오릅니다. 실제 그 산업이 대중화되지 않더라. 요거는 제가 2017년도 호텔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카데미 장기 투자로 인생 역전시키는 투자법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저한테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SK텔레콤, 뭐 통신주, KT부터 해서 통신주, LGU 플러스부터 해가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나쁘니까 방어주, 손해가 덜 나기 때문에 덜 나기 위해서 이런 거 사라. 주식 투자를 인생 역전을 위해서 사는 건데 10% 20% 아니면 다른 내가 손해가 안 보려고 주식도 손해 안 보는 주식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죠. 은행이 요즘 3%대인데 80년대 신세계통신이 인수해가 했대 SK텔레콤 300배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 성장 점유율 50% SK텔레콤 50%잖아요. 그죠? 한 번 점유율 잡으면 평생 나라가 망해도 쓸 수 있는 거죠. 통신은 뭐 SK텔레콤 그래서 300배 오른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럼 80년대 이동통신까지 하고 나서 끝났죠. 그죠? 성장을 못하니 그 이후부터 2000년부터는 안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10배 이상 났지만 6천에서 36은 25배까지 올라갔네. 요건 제가 2017년도 8월달 호텔 아카데미 10배고 투자 비법에 200만 주고 했는데 그때 강의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걸 사야 되냐 그렇게 하기 위한 교육의 자료입니다. 2017년 전에 하나 제가 삼성테크원 제가 이제 하이닉스 6,000원에부터 장기 투자 다 맞췄어요. 근데 하나는 삼성테크원이죠. 제가 만원대부터 했는데 요거는 디카 최대 1등주 파트로는 그때 당시는까지 20배 파트로는 요거는 2008년부터 고전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할 때 부품주 가장 삼성전자의 매출이 거의 60% 이상이 삼성전자 거였으니까 삼성전자 계열사나 마찬가지 안테나부터 해서 각종 이제 부품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카메라 모듈 다 해서 20배.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80배인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IMF 때보다는 140배 이렇게 올랐죠. 현대미포조선은 147배, 조선행 1등주, 우리나라 1등주고 삼성전자, 디카 1등주, 이동통신 1등주. 과거에 이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 산업 성장할 때, 산업 성장, 요 성장이 한 배 성장해도 많이 성장하지만 지금은 산업 성장이 한 배 성장한 게 몇 년 동안 한 배 성장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안 되잖아요, 그죠? 성장 한 배, 10배 산업이 성장한 것은 지금은 많진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HLB는 항암제 최고. 요때는 17년도 8월에까지는 25배였는데 제가 추천하고 나서 제가 추천 가격이에요. 치고 나서 그랬는데 HLB는 제가 1870원에 모든 사람 만주 사라 그래가지고 만원 무조건 가고 10만 이상 간다. 임상 3상 성공하면 성공했죠. 2018년도 1년 뒤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10배 가가지고 결국은 150배 올라갔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스마트 글로벌은 또 소형주고요. 자, 그래서 동방사 전문가의 강력 추천 결과는 2017년도 강의 자료예요. 이거는 HLB 2015월 5월 16 추천에 1870원. 이게 21만원까지 갔으니까 100배 이상 갔죠. 이거 17년 기준 22배예요. 그래도 이것도 더 갈 거다. SATI도 있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15배 끝났고 컨두스는 1년 만에 10배가 끝나고 동바이텍은 15년도 제가 이토마토 와서는 이때 처음 추천한 거고요. 11,050원. 57,000 74,000원 반드시 돌파한다. 74,000. 왜냐면 아날로그 반도체하고 DB 하이텍이죠. 아날로그 반도체 1등 줍니다. 200mW에. 그래서 이것은 5,000원 800원 때부터 2010년도도 저랑 결혼한 주식인데 10년 이상 갖고 갈 주식. 인공지능 시대 아니다. 인조인간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DB 하이텍이다. 최정점에 있는 반도체 기술이에요. 아날로그 반도체가. 그래서 실제로는 3,000까지 3,500까지 갔었죠. 거의 한 2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저가 대비하면. 제 최초 추천가 대비에는 15배 정도 올라갔고요. 15년 이후 이토마토 온 이후로는 여기 DB 하이텍 그 다음에 배터리만 하고 있습니다. 2배짜리는 뭐 여러 개 있죠. 근데 일지모트리즈는 그때 당시에 4배였는데 요 4배 간 상태에서도 4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고 13배 정도 올랐으니까 또 사상 고점 다 돌고 동바이트도 그렇고 일지모트도 그렇고 다 사상 고점 다 돌파할 거야 아마. 그래서 보시면 실패 없는 주식 투자 전략에 5년이면 다 된다. 앞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한 좀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 10%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는 점유율이 한 9%대 와 있습니다. 중국이 20%대 와서 신차 판매에 지금 9.8% 정도가 작년 2022년도 기준으로 신차 판매의 9.8% 10% 정도가 전기차로 팔리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자, 공장 부지 선정 중이고 미국은 한 지금 5% 내외 정도 되나 22년도. 그래서 미국은 50%가 목표예요. 그럼 앞으로 10배가 성장하는 거예요. 미국은 전기차 산업이. 그럼 미국의 전기차 산업 1등 수혜주를 사면 최소 10배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30년까지. 그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산업 성장률보다 주가는 최소 1배. 산업이 10배 성장하면 10배고요. 최대 10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삼성 SDI가 중국 미국의 성장 전기차 배터리 성장으로 만약에 2030년까지 1등을 했어. 2030년도에 미국 점유율이 1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산업 성장 미국의 10배가 성장하니까 50% 점한다면 점유율이 침투율이 전기차 그러면 50% 성장하면 지금 5%대 10배 10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는 SDI가 10배는 기본 가야 되고요. 지금 가격에서. 그리고 최저 가격에서는 100배가 나와요. 760만원이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 760만원이에요. 삼성 SDI는 2030년 정도 전까지 아마 27년도 30년도 이 30년도 전에 아마 저는 760만원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SDI는 이런 게 다 그냥 뭐 전문가가 제가 동방마사가 전문가인데 동방마사가 그냥 점쟁이가 아니죠. 예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단 1초도 들으면 안 돼요. 전문가 무슨 예언입니까? 점쟁이는 못 맞추잖아요. 점쟁이가 미래로 거의 맞춘 거 봤어요? 점쟁이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은
그 산업의 어떤 어느 정도 성장성, 산업의 성장성이 추세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 산업이 정말 대규모 산업인지 장기 산업인지 성장하고 진입장벽 경제적 해자 기업인지 다 보고, 그게 수혜주는 누군지 찾아 어떤 종목인지 찾아가지고 그 종목이 과연 이 산업의 성장을 과연 혜택을 그대로 수혜로 받을 수 있을까까지 다 계산해서 적정 실적을 예상하는 거죠. 10년 뒤의 실적. 10년 뒤 실적 예상해가지고, 그럼 10년 실적 예상하니까 이익은 얼마 난다. 마진율을 따져서. 그 마진을 따져서 이익 얼마 나니까, 그럼 주가 예상가가 얼마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근거를 갖고 판사가 징역 10년, 징역 20년, 징역 3년을 때릴 때 정황 증거만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구체적 증거, 증거주의잖아요. 재판은. 증거를 다 근거를 갖고 하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도. 미래에 어떤 기술을 갖고 어떻게 산업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니까 그에 대한 수혜는 과연 뭘까? 그러면 제가 이런 걸 못 맞출까요? 다 그 전에 맞췄어요. 그죠? 보시면 삼성태코인 다 맞췄고 만원대도 그렇지만 H1배도 다 미리 절대로 팔아먹지 않았는데 저도 팔아먹었어요. 내배내고. 그래서 저도 계속 배워가는 과정인데, 동부하이텍도 실적이 이렇게 날 때 2014년도 400, 500억 영업이익 난대요. 이거 5천억은 기본 난다고. 5천이 하니까 지금 그렇게 낮잖아요. 그죠? 다 그 산업이 있는 거예요. 그 성장 산업이라는 그 시대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지금부터 최소 10년 고성장 보장이다. 그럼 1등 수혜자는 10년간 실적 보장이고요. 투자금의 담보는 기업 실적이다. 그런데도 담보가 확실한데도 담보가 올라갔는데도 투자금을 회수할 것, 즉 팔아먹을 것인가. 그럼 위에 팔고 밑에 산다는 차트를 보고, 그런 거는 이제 장기 투자하지 말아야 될, 실패 없는 1등주가 아닌, 그냥 만약에 현대차는 실패 있는 1등주죠. 실패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지만 몰라요. 불투명한 1등주입니다. 현대차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지. 수소차에 매달리다가, 옛날에 제가 엄청나게 그랬죠. 수소 테마할 때 사람들, 현대기아차는 수소차에 매달리다 놓친다. 지금 도요타는 이미 전기차로 후발주자가 됐습니다. 못 따라옵니다. 테슬라는 당연히 못 따라가고 누구도 테슬라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와 폭스바겐 이런 그룹에 있는 전기차를 못 따라갑니다. 지금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GM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일본은 존재 가치가, 존재 이름조차도 없어요. 전기차에서. 토요타가 전기차가 맨날 가장 빨랐는데, 최초에 10년 전에는. 지금은 중국의 BYD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중국 내에서는 판매율이 압도적이죠. 그죠? 이제 BYD를 중국 내에서 따라갈 수 있는 기업 없어요. 미국이 워낙 이제 제재를 하니까 수출이 잘 되겠지만 중국 내에서는 BYD를 따라갈 수 있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바뀐 거지 이미. 워런 버핏이 한 BYD 20% 정도 투자했다가 한 7% 팔아먹고 한 13% 남아있거든요. 다 판 게 아니라 20% 비중을 샀다가 지분 20% 샀다가 7% 팔아먹어도 엄청난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28배인가 막 이렇게 이익을 내서. 자, 그래서 실패한 1등주 투자 5년이면 앞으로 5배, 10배 수익은 기본이다. 5년이면 5배 나도 1년에 1배잖아요. 그죠? 지금 투자할 기회라는 거죠.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앞으로 2030년까지 성장에 문제가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 기업을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도 사놓으면 10배는 기본으로 나는 거죠. 그게 바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 그 다음 경제적 혜자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멀리하라. 경제적 혜자란 말을 모르면 장기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경제적 혜자 기업 숱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고 진입 장벽이 남들보다 확실하게
진입장벽 있는 산업 중에서 남들을 물리치면서 혼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특화된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거죠. 삼성전자, 메모리, 삼성전자 이런 거, 전기차에 만든 테슬라 이런 게 경제적 혜자 기업이죠. 배터리 기업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경제적 혜자 기업이고, 삼성그룹 자체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만 있어도 일단 경제적 혜자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산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삼성그룹에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신성장 산업 핵심 수혜주로는 SDI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 잘하면 모르겠지만 신성장 산업주로는 그렇다. 시대 흐름에 맞는 것은 삼성전자와 삼성 SDI밖에 없어요, 그죠? 삼성 바이오도 있지만 바이오로직스 있죠. 그런 거 같아.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지금 이제 좀 달라요. 요거는 20년도 기준인데 22년도에 벌써 이미 전기차 판매 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30% 정도 점한다고 보는데 이게 아니라 한 50%까지 갈 걸로 보고, 미국은 50%를 보고 50%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지금 전기차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럼 50%, 미국은 5.5%대거든요. 5%대. 그럼 미국은 30년까지 50%, 10배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10년도 안 걸리겠네, 그죠? 너도 22년도니까 23년도, 22년도 기준하면 32년도, 10년간 전기차 미국은 10배는 최소한 성장해요, 그죠? 그럼 배터리는 최소 10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야 되죠. 근데 배터리 성장은 요거보다 전기차보다 성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경제적 혜자 기업들 몇 개 없기 때문에 2배 정도 더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주가는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 잊지 말아야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기간이 연연하지 말고 장기 투자니까 워런 버핏처럼 수면제 묶고 10년을 있어야 성공한다. 그런데 그만큼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계좌를 분리해서 1,000만이라든지 얼마라든지 아니면 주식 선물이나 선물에서 이익 나면 그 입금으로 한 거 현물로 사가지고 처박아 두든지 계속 그것만 해도 됩니다. 제 혼중 한 분이 2018년도에 5천 가지고 가져왔는데 주식 선물까지 맨날 하다 1, 2년 돈이 안 되는데 딱 기회가 딱 오니까 SDI가 이제 폭발하니까 주가가 그걸로 돈을 계속 번 걸로 현물 주식을 계속 사가지고 현물 주식을 계속 사가지고 엄청난 걸 모아놓은 거죠. 그처럼 계속 모아야 되는 거죠. 기간이 하지 말고 5년이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 이 산업이 전기차 산업은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산업이야 배터리 산업. 지금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다고 일희일비 할 필요 전혀 없죠. 왜? 10만원인지 5만원인지 50만원인지 60만원인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팔 것 아닌데 어차피 지금 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가격만 보고 내가 벌었네 손해난 이러잖아요. 그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그랬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20만원에서 30만원 할 때 50%를 하니까 너무 비싸다고. 그런데 300만원 와도 비싸다 그러고요. 400만원 비싸다. 맨날 10만원에서 있잖아요. 10만원, 20만원 따블로니까 너무 비싸다 그러고 30만 그때 20만 줘봤놨다가 다시 또 30만 돌파하니까 또 비싸고 또 60만원 왔을 때는 이제 100만원 못 간대요. 그래서 내가 132만원을 목표를 했거든. 135만 66만 67만이네. 2012년도 언젠가 그랬더니 11년도 157만 갖다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끊어서 보는 주식들이 아니라 장기로 봐야 되는 거죠. 그 기업을 보면 끝없이 성장한다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이런 기회 더 사야, 돈이 없지 않아 더 살려면. 그러니까 보유하면 되죠. 기존 산 거. 어찌하면 추가 매입자가 마련할 수 있을까? 이게 장기 투자 마인드, 거액자산가 마인드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일반적으로 뭐 적은 돈으로 3천만 원 뭐 이런 거 가지고 빨리빨리 벌어서 100만, 200만 원 먹겠다고 주식을 계속해요, 그죠? 잔돈, 푼돈이에요. 이 작은 이익은 허송세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배, 3배, 5배, 10배 이게 피보나치 수혜로 의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의 심리. 2배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 그러고 3배 먹었다 와 엄청 먹어가지고 또 팔아먹고요. 5배라는 개념은 별로 없는데 2배, 3배, 10배로 가면 뜁니다. 이게
5배, 뭐 3, 5니까 5배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10배로 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6년도 제가 배터리 그때 2016년도부터는 배터리 부품주를 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 부품주를 사지 말고 전부 다 팔고 우리 산업 이런 거죠. 부품주 공조장치 들어가는 테슬라에 그런 거 사지 말고 다 팔아가지고 배터리 소재주를 사라 그랬죠. 각 분야 1등주 양극재 1등, 음극재 1등, 분리막 1등 쫙 분리막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각 1등주를 사가지고 있으면 그 1등주들이 전부 다 몇 배 갔어요? 30배에서 50배 다 올랐습니다. 30배, 50배 올랐어요.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작년까지 보면 그럼 이제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죠? 조정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상 그때 2022년, 21년도, 22년도 고점을 당연히 돌파하는 겁니다. 그럼 SDI도 82만 8천이니까 그건 당연히 돌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60만 원이잖아요. 82만 8천 원까지는 이 수익이 보장돼 있죠. 그리고 당연히 시가총액 46조 100조가 넘어갑니다. 100조 넘으면 100% 수익이 나잖아요. 최소한 130만 원 가겠죠 기본. 그러니까 보장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알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예측은 이제 지금도 SDI 같으면 엄청나게 SDI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장기 투자로 예를 드는 거죠. 대형주로서 조형주 보시면 컨센서스를 보면 이렇게 영업이익 매출액 있잖아요. 19년도 10조였잖아요. 4,600억 이익이에요. 근데 요때 이익은 늘지 않죠. 그건 매출 10% 늘다가 이익이 1조가 늘잖아요. 그죠? 와, 19년도부터 21년도 이익이 2배로 느네? 그럼 주가는 2배 이상 가야 되죠. 19년 주가부터 2021년 주가는 얼마예요? 4배 올랐잖아요. 4배. 20만에서 80만 갔으니까. 20만 대에서 80만, 70만. 이걸 가는 거예요. 주가가. 성장이 그렇죠. 그럼 여기 10조죠. 내년에 29조예요. 29조 3,726억. 3배가 성장하잖아요. 여기 24년도까지. 하나, 둘, 셋, 5년 동안 3배 성장하죠. 성장이. 그럼 주가는 3배 이상에서 곱하기 3, 3, 9, 9배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배, 요걸 예측할 수 있었다면, 아니면 여기까지 22년도 실적이 10조에서 20조 가니까 100%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29년도 주가에 100%는 올라가는 거예요. 최소. 곱하기 3이니까 300%가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올라갔죠? 여기까지 24년도 보면 여기 10조에서 30조니까 3배잖아요. 그럼 주가가 성장 1배 이상에서 10배까지 가죠. 그러면 성장이 3배인데 주가는 최소 3배 이상 가야 되죠. 그 주식이 얼마 갔어요? 20만에서 80만 4배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4배인데 원래 여기 25년도 또 성장해요. 37조 이렇게 되면 26년도는 40조 50조 가까이 되겠네. 그죠? 27년도. 그럼 22년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3, 4, 또 5년 정도 동안 또 딱 3배 성장해요. 그죠? 기본. 그럼 3배 성장하고 3배 성장, 여기 10배 성장하잖아요. 최소한 10조에서 50조 그럼 5배잖아요. 5배면 주가는 5배 곱하기 10배면 50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성장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24년, 26년도까지 또 여기서 20조잖아요. 22년도, 21년도 13조니까 22년 20조니까 여기 2년 만에 50%한 3, 4년 만에 100% 증가해 그죠? 그럼 22년 주가에 또 100% 최소한 100%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22년도 21년도 고가와 평균가 사이에서 60만 원이니까 최소한 100% 올라가야 되니까 120만 원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죠. 실적은. 그리고 이익도 보세요. 4,600억에서 3조잖아요. 26년도에는 한 5조 가까이 나올 거예요. 아마 5조. 그럼 이거 10배잖아요. 이게 10배. 주가 능력 10배 나와야 돼. 그때보다. 그죠? 200만이죠. 그러니까 100만대, 200만대 가야 되는 거죠. 길게 몇 년 보면. 이렇게 이익이 잡히는 거예요.
자, LNF 양극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극재가 성장이 엄청나게 성장했죠. 19년 3천억이잖아요. 얼마예요? 3천억에서 9천억. 4조 나오죠. 4조 22년도. 4조죠? 10배 이상 성장하죠. 주가가 그래서 얼마 올라갔어요? 저 그때보다 19년 주가 10배가 올라간 게 아니라 고전에도 3천억, 고전에 3천억이 아니라 4천억 정도 됐네. 4, 4, 4, 40, 5천억, 5, 4, 20. 그리고 5천억대 됐네, 18년도에. 그러면 18년도 만원 정도 됐거든요. 10배잖아요. 매출액이 23년도, 24년, 22년, 24년 뭐 10배가 매출이 10배 올라간 주가는 10배 이상 올라갔죠. 그러니까 만원대 있었으니까 10만 원대는 당연히 올라가. 지금 20만 원대 23만 원인가 얼마 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걸 예측해.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이때부터 LNF도 18년도 만 원대 있을 때 그때 공장을 계속 짓고 있으면 언제부터 이익 나요? 공장을 짓고 19, 22년도, 21년도 이익이 폭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 21년도 전부터, 21년도 올라가지는 그때부터 올라가든 그 전부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끝나는 게 아니죠. 25년도가 계속 미국까지 정설하니까. 그럼 여기 10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9조 7천억, 9,721년도 1, 2, 3, 4년 만에 5년 만 25년도 10조가 넘을 거니까 여기 21년도 기준 보면 1, 2, 3년, 4년 뒤에 또 여기 또 10배 나죠.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은 LNF는 100배가 가야 되는 거죠. 바닥 대비 최소한 100배가 얼마예요? LNF 작년 최고가에 거기서 더블로 가면 100배예요. 이 50배 올랐으니까 LNF는 가장 실적이 먼저 나왔으니까 50배 먼저 간 거죠.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와 포함하면 50배 올랐어요. 양극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또 음극재가 시작할 거예요. 음극이 좀 늦으니까 25년도 이후부터는 양극재는 계속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데 그래도 뭐 탄탄하겠죠. 그 이후는 많은 공장을 설립한 게 과연 경쟁력이 그만큼 있을까? 물론 양극재 기술도 우리가 앞서가 있어요. 2, 3년. 각 국가에서 양극재는 뭐 직접 세일에서도 만들고 자동차에서도 만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걔들이 자동차 회사와 세일 회사가 만들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장기 앞으로 10년을 가면 메모리 반도체처럼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또 다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LNF다. 그럼 LNF는 올해 모멘텀이 상반기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 전체 가짜 올라가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27만 9천 돌파해서 58만 원 가면 100배가 되거든. 주가 대비 50만 원대 가면 그럼 여기 다시 가면 여기서 가봤자 두세 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등락을 하더라도 이 사상 고점을 27만 9천 원 돌파를 아마 한다면 하반기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양극재들은 올해 뭐 규모로는 많이 늘어나요. 공장 증설한 게. 그런데 양극재 가격, 양극재 관련된 가격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리튬도 반타작되고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보다 이게 적게 나옵니다. 항상.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계속. 분기 실적 나올 때. 그래서 양극재는 올해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그죠? 미국 공장까지 오면 버스코 케미칼 같으면 미국 공장을 짓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25년도까지도 그럼 얘들 실적 문제 그럼 이건 내려오더라도 23호점 당연히 돌파하겠죠. 그죠? 올해부터 워낙 공장 증설한 게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어닝 쇼크는 안 나올 거고요. 그래도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3조 5천억 8조로 늘어나죠. 2조에서 4배잖아요. 여기서 4배는 주가 4배 이상 가야 되겠죠. 20년도 19년 평균 주가에 이익도 여기서 6천억 되잖아. 지금 워낙 고평가돼 있으면 현재 올해 기준으로 봐도 고평가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5만에서 4배 가면 20만도 왔잖아요. 그죠? 주가는 이렇게 예측 쉬워요. 실적 예측할 수 있으면.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공장을 수혜주를 봐야 된다. 미국에 진출하지 않는 2차 전지 종목은 빼버려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어쩜 조사한다면. 자, 지금 현재 시장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당장 장기 투자 얼마치라도 내 매매 주식 투자금의 최소 30%라도 당장 장기 투자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위기잖아요. 주가 다 바닥이잖아요. 대다수. 그러면 2차 전지도 그렇고 이렇게 수혜주 한 10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5년 동안 성장할 기업들이 쌀 때 사놓고 처박아 두세요. 잊어먹고. 현재 가격에서 10배 나온 주식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가시고 이미 주식들은 지금 나스닥은 가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21평선 올라갔다가 60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한 추세. 아직도 유동성이 주가가 많은 시장에는 많아요. 그죠? 물가가 확실히 빠지고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뭐 3%대 이렇게 오고 인플레이션율도 2%가 아니라 목표를 3%로 바꾸고 만약에 연준이 바꾸고 하면 경기도 어느 정도 연착륙되면서 경기가 생각하면 괜찮네. 2분기 3분기 때 만약에 그러면 그냥 이거 그냥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스닥도 맞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지금 사고 지금 해야지 여기 다 돌파하고 나서 또다시 좋다고 이렇게 또 와서 여기 이제 와잖아요. 그죠? 갔다가 눌린 목적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이거 돌파한다고 난리쳐 여기 잡으면 이제 그 다음 폭락해서 끝없이 빠져요. 그죠? 하반기 잘못하면 4분기 저는 안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리스크가 적은 단계입니다. 12,000 제가 11,300 얼마 전에 계속 공개 이 시간에 공개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11,400은 간다 그랬죠? 어저께 11,400 왔어요. 월요일 날인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렴하고 위로 갑니다. 이거 밑으로 간 게 아니라 기법상으로도 보면 자 그래서 가고 우리 주식도 지금 당연히 제 2,420원 찍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찍고 있어. 요것도 돌파할 걸로 보여요. 2,501포인트. 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1월달, 2월달 1분기 안 좋다고 바닥이 그때 나온다고 전부 다 그랬죠. 그죠? 90%가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여기부터 올라가는 전부 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저는 12월달 배워야 산다에 오히려 상반기가 좋다. 이렇게 소수 의견 중에 제가 하고 있으니까 맞추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야죠. 자, 그걸 보시고 저는 올해는 장기 투자는 저희들은 2016년도부터 살아서 배터리 주식 SDI도 그렇고요. 장기 투자로 전 집중 올인 투자기 때문에 판 적 없습니다. 10배 이상 가도 한 주도 판 적 없습니다. 팔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데 왜 팔아요? 많이 사면 샀지. 돈이 없어서 못 사지.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장기는 그냥 수면제 먹고 10년 있다 일어나는 것처럼 이민 갔다가 돌아오면 10년 뒤에 돌아오면 돈 장기 투자 성공하듯이 옛날에 어떤 분이 주식 5억치 사놓고 IMF 때 잊어먹고 이민 갔다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돌아왔더니 삼성전자 5억치 사고 갔더니 5억치가 150억 됐다고 알자마자 오다 다 팔아먹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은 현물로 사고 팔지는 않아요. 현물로 단기 현물 주식만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롱숏방이기 때문에 실패 없는 주식 선물 모든 것으로 이렇게 요거는 기초편이에요. 주식 선물 기초. 매매 비법, 매매 기법 기초. 주식 현물과 주식 선물 연계 투자하는 거 롱숏 투자 기초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제가 이 롱숏으로 실패 없는 주식 선물에서 실패 없는 거죠. 주식 선물로 한쪽에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1,300이 이번 주부터 단타 롱 계좌 하고 올라갈 건데 그러면 1,500까지 하면 1,500 가지고
1, 2, 3개월 동안 한 2천만 이상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 달에 1,000만 가 시작했거든요. 1,500, 1,500 만들고 하면 3개월 동안 해서 한 2천만 만들어 놓으면 2천만 되면 2천만 원 가지고 5배. 어제 같으면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5배 1억치를 그래서 맞아 삼성 SDI다. 그럼 삼성 SDI 2천 가지고 올인 매수와 매도를 매도 올인 1억 매수 1억 매도 1억 해놓고 잘 모를 때면 박스권 상단이라면 해놓고 있다가 다음날 방향 위로 가면 매도를 빨리 청산해 버리면 되죠. 그 방향성 거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주식 선물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는 이제 좀 더 장도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장이 좋을 때 장이 하락하면 저는 매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이 하락하면 장이 올라가면 엄청 벌어요. 그죠? 저 1년 1개월 만에 100배를 찍어 봤으니까 84배 종가로 실제로 돈도 20배를 찾았고 그런데 올인 투자는 주식 선물로 내려갈 땐 또 원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익 났을 때 원금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만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전혀 없어요. 롱숏을 하니까 지금 롱숏 투자를 하니까 저는 그래서 요거 올해 저는 선물로 목표가 10배 버는 건데 1,000만 원 가지고 1억 2천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도 한번 들어보시고 올해는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주식 떠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강력하게 주식을 할 때죠.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워낙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다 보면 올라가서 못 먹어요. 이렇게 딱 올라가면 또 사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시장을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조조정하고 10종목 있으면 한두 종목 줄이고 한 종목은 장기 종목 하나는 뭐 단기 중기 매매하든지 분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이나 했네요. 당장 10배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서 모으면 좋지 않을까. 그 10배 간 주식은 저는 지금 사야 될 주식은 배터리 소재 중에서 양극재 말고 분리막이라든지 음극재 짝인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난 소형주 뭐 중소형 잘 모르면 삼성 SDI나 뭐 요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 하니까 조정 받을 때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장기 투자 지금까지 1년에 한 종목씩 하는데 2016년부터 한 종목도 안 했어요. 배터리가 100배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잘 모르시면 제 책도 사보고 한번 읽어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